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통합열에너지 관리 분야 제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석 책임연구원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전기차의 열에너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현재 전기자동차가 어떤 구조로 열에너지를 관리하는지를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박준영 책임연구원께서 전기차 통합 열에너지 제어 개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인 전기자동차의 열에너지 관리 구조입니다. 전기자동차의 열에너지 흐름을 알아보기 앞서 먼저 기존 내연기관에서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아서 엔진의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엔진 오일의 점성이 최적화되는 온도에 빠르게 도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찰을 저감시켜 연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진에 많은 열이 발생하는 고속 고부하 영역에서는 열 에너지를 냉각 시스템으로 전달하여 엔진의 온도를 빠르게 낮춤으로써 엔진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출력 성능을 보장하는 형태의 열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공조 시스템으로 전달하여 실내 공조 히터로의 냉각수 흐름을 조절하며 운전 조건과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서 차량 공조 효율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석유 탄소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는 관점에서 어떤 온도로 엔진을 관리해야 엔진의 효율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열 에너지를 관리하였습니다.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열 관리가 필요한 대상 시스템이 증가했습니다. 내연기관에서는 구동을 담당하는 엔진이 모터로 변경되었고, 충전과 방전을 함에 따라서 온도 관리가 필요한 대용량의 고전압 배터리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실내 공조에서만 사용하던 냉매 시스템은 배터리의 냉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기자동차에서는 열 관리가 필요한 대상 시스템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서 시스템 간의 효율적인 열 교환을 위해서 열 관리 회로의 복잡도 또한 커졌습니다. 초기의 전기자동차는 그림과 같이 모터, 배터리, 공조 시스템과 같은 열 관리가 필요한 대상 시스템별로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 온도를 유지하는 목적에서의 열 관리가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열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겨울철의 전기차들은 어느 정도 주행이 가능할까요? 자료의 수치는 1회 충전 시 상온에서의 주행거리와 저온에서의 주행거리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M 볼트는 약 30%, 그리고 기아 EV6는 8%만 줄었는데요. 그럼 다음 장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열 관리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절기에는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일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차량 실내의 온도 조절을 위해서 배터리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동절기와 같이 실내 온도 조절에 필요한 배터리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히트펌프를 사용합니다. 동절기의 전비 향상 핵심 기술인 히트펌프는 냉동 사이클을 이용해서 외부 공기, 모터, 배터리 등에서 사용하는 저열원을 난방에 사용 가능한 고열원으로 변환시키는 기술로 순수 전력을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기 히터 대비 효율이 2배, 3배 유리합니다. 이와 같이 히트펌프를 적용하여 21년 양산한 현대자동차 3세대 전기차는 실내 난방 모드에서는 경쟁사 대비 43%의 소모 에너지가 적게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난방 성능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울 EV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히트펌프 기술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시스템 최적화와 다양한 열원을 해소하여 실내 난방에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제어 전략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은 중요한 성능 요소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배터리 용량이 점점 커졌으며,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도 커짐에 따라서 충방정 시에 발생하는 발열량도 증대되어서 최적의 온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도 변화하였습니다. 초기의 전기자동차에서는 왼쪽의 그림과 같이 작은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실내 공기만으로 냉각해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배터리 용량이 커짐에 따라서 현재는 중앙의 구조와 같이 외기나 냉매를 통한 냉각 구조로 변화했으며, 그리고 저온 시의 충방전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배터리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승온 히터도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초고속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큰 전력이 전달되어서 배터리에서는 많은 양의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냉각 성능이 중요한데요. 아이오닉 5의 경우 10에서 80%까지 충전해 단 18분 만에 충전을 해도 배터리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열 관리가 가능한 냉각 시스템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의 방열량이 증가할수록 효과적인 배터리 냉각 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냉매를 직접 배터리 모듈에 흘려보내 냉각하는 방법도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자동차에서 주요 시스템별로 전체 열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 에너지의 흐름인 만큼 계절에 의한 외기 온도의 영향성이 큽니다. 하절기에는 모터, 인버터를 비롯한 모든 시스템이 주로 불필요한 열을 차량 외부로 방열하게 됩니다. 모든 시스템의 열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로 방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동절기에는 실내 공조와 배터리의 경우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지만, 내연기관처럼 연소에 의한 고열의 연월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보조열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 히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주행거리를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열 에너지가 부족한 시스템에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남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외부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시스템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형태의 열 에너지 공유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러한 보조열원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열관리 회로와 부품이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서 효과적인 열 에너지 이동을 위해 어떤 구조의 열 회로와 부품이 사용되는지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우선 열 에너지 이동은 공기와 냉각수 그리고 냉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열 에너지 전달 매개체들은 먼저 냉각수 밸브와 냉매 밸브를 조절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유로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경로 내 유체에 유량을 만들기 위한 냉각팬, 워터펌프, 그리고 컴프레서가 사용되며, 압축된 냉매의 상변화를 만들어주는 팽창 밸브, 그리고 팽창하여 기화된 냉매와 냉각수의 열교환을 위한 열교환기가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모터 인버터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열 에너지를 냉각수를 통해 외부 공기와의 열교환으로 냉각을 하거나 냉매를 통해 다른 시스템으로 방열을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시스템 또한 냉매와 냉각수로 냉각하거나 히트펌프 시스템으로의 열 전달이 가능하며, 공조 시스템은 모터나 배터리와 같은 외부 시스템에서 방열한 열을 히트펌프 시스템을 통해 전달받아 실내로 방열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같이 열 에너지가 필요한 시스템으로 부족한 열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져 있으며, 효과적인 열원에 해당하는 유로를 결정하고 유량을 생산하여서 열 에너지가 필요한 대상 시스템은 흡열한 열 에너지를 통해 전기 히터에 해당하는 보조열원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열 에너지 이동이 가능한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시스템의 열 에너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자유도는 커지게 되지만, 그만큼 열 에너지의 이동 경로와 전달을 제어하게 될 부품 수가 증가하게 되어 중량과 재료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수 공용 부품의 경우 불필요한 부품 수를 줄이고 재료 원가 측면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량 감소를 통해 차량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듈화된 부품으로의 개발 또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자동차에서는 열관리 대상이 되는 각 시스템별로 개별의 열 에너지 효율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열관리 부품이 구동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각 시스템마다 각자의 효율을 위해 제어를 하게 될 경우 이것은 타 시스템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모터 인버터 시스템이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 에너지를 차량 외부로 방출하여 다른 시스템으로 공급되지 못할 경우 공조 시스템에서는 부족한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낮은 효율의 보조 열원을 구동하여 많은 전력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실내 공조의 경우 실내 냉방을 위해 냉방을 사용하게 되지만 동시에 냉매를 사용하여
배터리 냉각이 필요할 경우 적절하게 냉매를 배터리 쪽으로 분배하지 못하면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실내 공조가 충분한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차량 이용 상황에서 열관리 대상 시스템 간의 적절한 성능 조율이 되지 않으면 결국 차량 레벨에서의 성능 저하를 낳게 됩니다. 이어질 다음 섹션부터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 열관리 제어에 있어서 어떠한 구조와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일하고 있는 박준영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통합 열관리에 대한 구조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연기관은 엔진과 변속기, 실내 공조에 대한 온도를 주로 관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서는 열관리의 범위가 그림의 통합 열관리 영역처럼 모터, 배터리, 실내 공조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제어기나 전력 변환 제어기 같은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들은 거의 전자제품들이다 보니까 온도에 대한 민감도가 기존 내연기관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새로운 부품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율주행 제어를 위한 제어기는 고부하 연산으로 열이 발생을 해서 냉각이나 승온이 필요해졌고 충방전 등에 필요한 전력을 변환시켜주는 ICCU 등의 부품들도 많이 추가됐습니다. 또 다른 점으로 내연기관에서는 엔진의 힘으로 컴프레서를 돌려서 에어컨을 작동시켰었는데 전기차로 가면서 배터리의 전기로 컴프레서를 구동시켜서 실내를 냉방해야 되고 실내 난방도 엔진 열을 가져다 쓰지 못해서 배터리의 전기를 이용해서 히터나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실내 난방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그림처럼 담당 조직들의 다양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열관리 시스템은 여러 도메인으로부터 동시에 각각의 열관리 성능 만족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열관리 대상들이 많아지는 만큼 제어해 주어야 할 부품들도 늘어났는데 개별적인 열교환을 하기에는 비용이 늘어나고 중량도 커지는 단점이 있어서 냉각수나 냉매, 공기 같은 냉각 공유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누고 서로 주고받기를 하는지가 중요해졌고 이것이 전기차의 전비나 출력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초기 전기차는 왼쪽 그림처럼 각각의 제어기들이 얼만큼의 열관리가 필요한지 연산해서 부품을 구동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터는 MCU에서 냉각 필요량을 결정했고 배터리는 BMS에서 결정했습니다. 개별 시스템의 제어기는 각자 필요한 열관리 부품을 직접 제어했었고 각 시스템 간에 필요한 열관리 공유 자원이 있었으면 필요한 곳에서 협조 제어라는 형태로 상대편 제어기에게 열관리 부품 구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품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분산된 협조 제어 구조에서는 차량 전체 관점에서 보았을 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기가 쉬웠고 이런 이유 때문에 차량 관점에서 통합한 열 에너지의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연구소 전사적으로 전기차 열관리를 위한 통합열관리 협의회가 조직되었습니다. 통합열관리 협의회에서는 전기차 열관리 개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조직들이 참석해서 서로 발생하는 이슈들을 서로 공유하고 각자의 요구사항을 접수해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아키텍처와 시스템, 그리고 제어 로직과 버추얼 부분으로 구성해서 개발과 검증 관련된 체계도 구축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속해 있는 제어 부분에서는 여러 부분으로 분산된 열관리 요구사항들을 종합하고 단일화된 형태의 로직 컨셉으로 통합했습니다. 또 다양한 시스템 변화에 유연한 대응과 차량 관점에서 에너지 최적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협의체 운영 결과로 기존의 시스템 관점에서 우측에 보이시는 차량 관점의 제어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구성된 차량 관점의 통합 열관리 구성을 간단히 봐보면 기존에는 모터, 인버터, 배터리 공조 시스템에서 직접 열관리 부품의 구동량을 제어했다면 변경된 구조에서는 먼저 열관리를 필요하는 제어 대상들이 얼만큼의 열 에너지가 필요한지 요구량을 계산하고 차량의 충전 상태나 주행 상태,
운전자의 주행 의지나 계획, 정보 등을 받고 차 주변 환경 정보들을 판단합니다. 이를 열 관리 도메인에서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를 어떻게 분산시켜서 열 관리 부품을 구동할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부품이나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발생해도 추가로 종합해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했습니다. 또 열관리 부품 사양에 대해서도 표준화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파편화되어 있던 부품 통신 사양들을 하나로 표준화하려고 노력하였고, 동시에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 부품들을 모듈화해서 통합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관리 도메인의 내부 구조를 크게 차량 레벨, 시스템 레벨, 부품 레벨로 상위, 하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각 레벨별로 제어 전략을 수립하고 반영할 수 있게 설계했고, 차종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시스템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구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먼저 차량 레벨에서는 차량 관점에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인자들을 환경인자, 제어인자, 제어 대상으로 구분했고, 열관리 종합 요구량을 계산하고 충방전 전략이나 배터리 온도 관리, 실내 온도 관리 등과 같은 차량 전략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차량 레벨에서 전략이 만들어지면 열원 생성을 위해 열관리 요구량들을 중재하고 냉난방 모드를 결정하고 냉각 회로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작동을 해야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차량 레벨에서 결정된 요구량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결정합니다. 열원 생성에 대한 전략이 정해지면 LPM이나 온도 같은 물리량으로 정해진 각 제어 인자들을 목표 값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부품의 작동량 결정이 필요합니다. 부품 제어 레벨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레벨의 목표 물리량을 각각의 부품에 맞는 작동 값으로 환산해서 최종적으로 부품을 구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해 보자면 먼저 차량 레벨에서 각 부품에 대한 열관리 전략이 만들어지고 얼마의 온도로 제어가 되어야 하는지가 결정이 되면, 두 번째, 열원 생성 레벨에서 어떻게 냉각 회로를 운영해서 냉각수나 냉매, 공기들을 이용해서 각 부품들을 효과적으로 목표한 상태로 만들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품 제어 레벨은 열원 생성 레벨에서 결정된 냉각수, 냉매, 공기를 실제로 구동시키기 위해서 여러 부품들을 각각 동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각 레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레벨 열관리 전략 중에 배터리 온도를 예로 본다면, 전기차의 고전압 배터리는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을 때 충방전 성능을 위해서 적절한 온도로 만들기 위한 승온이나 냉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운전자의 주행 계획이나 환경 정보를 결합해서 배터리 온도 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터리 충전이 필요할 경우에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설정해 놓은 정보 등을 참조해서 이동하는 중에 배터리 온도를 먼저 충전하기에 적당한 온도로 미리 올리거나 낮춰서 충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추운 곳에 방치된 차량이 주행 시작 시간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운행에 적당한 온도로 배터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동력 성능을 미리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원 생성 레벨에서는 차량 레벨에서 결정된 다양한 입력 인자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출력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열관리 목표를 만족하기 위해서 냉각수나 냉매, 공조에 관련된 각각의 제어 인자들을 냉각 회로를 통해서 차갑거나 뜨거운 열원으로 만들어서 돌려야 하는데, 냉각 회로 내의 열관리 부품들을 최소의 비용, 그러니까 전기차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말할 텐데 최소의 비용으로 목표를 만족시켜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에너지 세이빙을 위해서 기존에는 다양한 조건에 대해 많은 평가들을 통해서 최적의 구동량을 찾았고, 해석 기법을 사용해서 도출된 최적의 값을 사용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냉각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입력에 대한 다양한 출력 시스템인 미모 시스템을 예측 기반의 제어 기법을 적용해서 최적화된 값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요구 조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중요도 순으로 최적점을 찾고 작동 목표 값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최저값을 찾기 위한 많은 평가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다양한 차종과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지역, 가격, 성능 등에 맞는 여러 가지 열 에너지 플랫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의해서 동일한 기능을 갖는 부품이 여러 사양의 부품이 탑재될 수 있습니다. 부품 제어 레벨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베리에이션에도 시스템 레벨에서 결정된 최저값들을 각각의 부품 특성에 맞춰서 상황에 맞는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를 확장한다면 앞으로 전기차뿐이 아니라 연료전지 차량, PBV 차량, 마이크로 EV나 UAM, 로봇 등의 다양한 형태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통합 열에너지 제어 플랫폼 적용을 통해서 모빌리티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이런 열관리 관련해서는 개발해야 할 기술들도 아직 많이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제어 기술들도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기술에 뒤처지지 않도록 더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기차의 열에너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던 차량 제어 개발 1팀의 박준형, 이준석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남양연구소 안에 있는 그 차량 제어 개발 1팀이라는 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기차의 어떤 메인 제어기인 VCU라는 제어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차의 그 VCU 안에 들어가는 그 많은 로직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양산 개발하고 있는 팀입니다. VCU 안에 통합 열 관리 로직들이 들어가 있고 그 로직을 저희들은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VCU 안에 통합 열 관리 로직 외에도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 열 관리 기능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통합 열 관리는 저희가 2019년, 20년쯤에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발표 드렸던 내용들처럼 쭉 개발을 해와서 지금 이제 거의 양산 바로 직전 단계에 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사전 영상 공개 이후에 개발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들을 달아주셨는데요. 지금 접속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어떤 사전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그 윤재한 님이 그 현대차의 열 관리 시스템이 타사 대비 가장 우수한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열 관리 시스템 때문인지 아니면 배터리와도 연관이 있는 것인지. 네, 여기 답변을 드리면 일단 그 열 관리 시스템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차량의 경우 여러 가지 주행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과열이 되지 않고 차량이 잘 주행할 수 있는 상태로 잘 제어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시스템 단위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히트 펌프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은 그 히트 펌프 시스템에 필요한 그 열을 흡열하는 열원의 범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경쟁사의 경우에 이제 초기의 히트 펌프 시스템은 주로 그 저온의 외기 공기로부터 이 폐열을 흡수하는 시스템에만 그쳤었는데 현대차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공기 외에도 어떤 전자부품의 폐열을 추가로 활용하는 것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경쟁사들도 그런 전자부품 폐열을 해소하는 것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그 폐열을 해소하는 그 어떤 전략 같은 것에 있어서 어떤 차량의 주행 상태나 조건에 따라서 어떤 열연을 선택해야 할지도 좀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온 일충전 거리 결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좀 경쟁사 대비 우수한 것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그 최근에 출시되는 현대차의 그 급속 충전 시간을 보시게 되면 10%에서 80% 구간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 충전 시스템의 개선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지만 그만큼 그 짧은 시간에 충전을 하려면은 충전 전력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열을 어떤 효과적으로 냉각시켜 줄 수 있는 열 관리 시스템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이런 그 급속 충전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 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냉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서 이제 어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신원주님이 하나의 제어기로 열 관리 로직을 통합하여 관리하면 가장 큰 열원을 배출하는 배터리 열이 다른 부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 대비 관리가 소홀해지는 부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사실 이제 제어기 열 관리 로직을 통합한다고 해서 뭐 어떤 그 열 관리가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로직을 통합했다고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진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어떤 한정된 자원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부품을 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저희 발표 자료에도 잠깐 나왔던 부분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열 관리가 필요한 대상 시스템별로 독립적으로 열 관리가 가능하도록 어떤 그 열 관리 냉각수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배터리나 실내 공조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의 온도가 높거나 실내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제 주로 냉매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실내도 냉방을 하고 배터리도 냉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하신 부분과 같이 이제 하나의 저원을 냉매라는 하나의 저원을 배터리랑 실내 공조에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각 시스템별로 어떤 목표로 하는 어떤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 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어떤 차량 개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터나 배터리, 공조처럼 이렇게 예전에 그 저희가 오늘 발표됐던 주제에 해당하는 이런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 이런 그 전기차에 열 관리하는 로직에서는 이제 각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요구량대로 모두 만족시켜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이제 이럴 경우 그 발표 중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차량 관점에서 전체 에너지 소모 측면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비효율점이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효율점을 찾아가지고 제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개별 제어보다는 통합으로 제어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 네, 세 번째 질문은 양혜미님이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와 같이 하나의 제어기로 통합하는 과정이 유관 부분과 협업을 하며 정말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TFT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질문이었고요. 실제로 어떤 조직의 이익과 반대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팀들이나 유관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당장 차량 개발에 그리고 또 양산 개발에 문제가 없는데
뭐하러 추가로 일을 해서 방해하고 그 귀찮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연구소 전체 차원에서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됐었고요. 그 협의체에는 어떤 저희가 했던 제어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키텍처나 시스템, 고성능, 버추얼 등의 어떤 총 5개의 분과로 구성이 되었었거든요. 이 5개 분과에서는 전기차의 통합 열관리 관련된 회사 내 거의 모든 유관팀들이 참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로 각자 업무로서 이제 이 통합 열관리를 통합하는 게 각자의 업무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협의체 형식으로 조직된 저희는 TFT로 운영도 같이 했었었는데 이 TFT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상주를 하면서 각 팀들의 요구사항이나 서로 문제점들을 서로 편하게 논의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각 팀마다의 관점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떤 실무자 선에서는 각 팀마다의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좋았 그쵸. 편했던 게 그때는 바로바로 각 팀의 조직장들이나 협의체면은 협의체장이 있고 분과장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협의체장이나 분과장들한테 현안 문제를 바로바로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종종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결해서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드리자면 저희는 협의체나 TFT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은 마치는데 지금 접속하신 분들에 대한 질문 저희가 발표를 모두 이해하실 수 있게 잘 해서 그런지 별다른 질문은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이책임님. 네. 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전기차와 내연기관에 있어서 열 관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열적인 관점에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석유탄소 에너지를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굉장히 큰 고온의 열원이 항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출력의 모터와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열을 발생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보다는 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한 내연기관만큼의 큰 열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이런 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내연기관에서는 엔진 입장에선 엔진이 계속적으로 구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엔진의 온도를 관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열을 활용하는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이제 공조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이제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내연기관에서 발생시키는 그런 배기열을 냉각수로 이제 전달을 받아서 실내로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만큼 큰 고열의 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시스템에서 방열하는 열 가지고만은 실내를 난방시킨다고 했을 때 그만큼 큰 열원에 해당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보조적인 발열 시스템이 필요한 게 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전기차에 있어서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열 관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다른 시스템에서 버려지는 필요 없어서 외부로 방출하는 열들을 최대한 열이 필요한 시스템으로 옮겨져서 재활용하는 전략들이 굉장히 큰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봐볼게요.
어떤 질문을 볼까요? 네. 또 다른 분이 먼저 질문 내주신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엔지니어를 꿈꾸는 학생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자동차 공학을 공부하고 계시고 또 로직 쪽도 공부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학생도 열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쪽 일을 하고 있지만 전공 자체는 뭐 어떤 전자전기 쪽의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에 있어서 좀 필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열에너지를 다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연력학에 해당하는 전공 지식이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어떤 자동차 공학에서도 다룰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어떤 연력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면 굉장히 이해하거나 적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배터리 폭주 시에 수소차 열 관리가 먼저였네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열 관리에도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전기차와 수소차도 사실 수소차도 원료를 수소로 쓴다 뿐이지 전기차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수소차에는 배터리가 전기차만큼 큰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전기차의 열 관리랑 수소차의 열 관리랑 어떻게 보면 기본 컨셉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수소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열적인 메커니즘이 좀 달라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처리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이 차가울 때는 이게 전기 에너지로 잘 바뀌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기본적인 컨셉은 동일하다고 보고 거기서 이제 수소차에 특화된 어떤 다른 로직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 열폭주 시 열관리 시스템에도 화대까지 가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단은 배터리가 열폭주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열폭주를 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인 것 같고 열폭주를 했을 때는 화재 났을 때 어떻게 이제 그 열폭주를 하지 않고 배터리의 열을 불난 거를 꺼버리느냐 열폭주를 멈추느냐 하는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열폭주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배터리 열폭주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헬 세이프티 로직들을 열 관리 측면에서도 넣어놓고 배터리를 제어하는 BMS 측면에서 넣어놓고 차량을 디레이팅을 한다든지 배터리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간다면은 모든 그 냉각 시스템을 배터리로 몰빵을 해서 일단은 열폭주를 하지 않는 온도까지 낮춘다든지의 일단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폭주에 가지 않게 하는 게 최우선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두 질문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열폭주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일단은 배터리에 열이 붙으면 일반 화재랑 다르게 그 배터리가 다 타기 전까지는 끄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열폭주나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큰 화재 문제겠죠. 근데 그 외에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간 상태라서 그 외를 보면은 열 관리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필요 없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서 이제 주행 거리가 많이 짧아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열 관리를 위해서 배터리의 전기를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가장 큰 핵심일 것 같고 그냥 주행 거리에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우수 질문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엔지니어를 꿈꾸신다는 분이 저는 네, 이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나후현님을 저희는 우수 질문자로 일단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많긴 하거든요. 이제 막 통합 열관리 시작한 단계고 앞으로 가야 될 길들도 많고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고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이렇게 지원을 저희를 도와주시는 뭐 응원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